상하감수 지난 시간 이어서 특수각의 확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각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각의 확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sign이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세로 또는 y 좌표 이렇게 읽기로 했습니다. 코사인이라 쓰고 가로 또는 x좌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탄젠트 이렇게 하게 되면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가로분의 세로 뭐 이렇게 읽어지니까 탄젠트 같은 게 기울기라고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세타에 대한 y좌표, 세타라는 동경에 대한 세타라는 각에 대한 y좌표를 읽어주시는 거고, 코사인 세타 이러면 세타에 대한 x좌표를 읽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y좌표, 얘에 대한 x좌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요 4-3번에 1번만 한번 풀어볼 텐데요. P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P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 있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얘가 나타내는 이 점이 나타내는 동경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할 테고요. 이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니까 이만큼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세타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삼각함수를 갖다가 삼각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이 부분이 잘 읽혀지지가 않아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자,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하면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세타 그러면 동경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 그러면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동경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이 동경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무슨 세타는 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되니까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가능해집니다. 얘는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수각을 확장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각에 대한 확장인데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30도를 표현해보면요. 30도는 이 정도에 위치하는 게 아마 30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 게 이게 아마 45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 게 아마 60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얘를 각각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자, 얘를 갖다 X축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이러지? 자, 대칭 이동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생긴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45도를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를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저쪽으로 가서 찍혀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찍혀 나갈 겁니다. 잠시만, 왜 이러지? 왜 또 안 되니? 어쨌든 이렇게 찍혀 나갔다고 치자. 그치? 그 다음에 60도가 대칭 이동이 돼서 이렇게 찍혀 나간 이 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죠? 60도가 대칭 이동이 돼서 찍혀 나간 점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럼 얘가 대칭됐으니까 여기서 얘랑 각이 똑같을 거예요. 그지? 그럼 30도씩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30도씩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몇 도가 되겠어? 90도에서 30도만큼 진행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몇 도가 되냐면 120도가 됩니다. 그죠? 자, 얘는 135도가 될 테고 얘는 150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밑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X축 대칭을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몇 도가 되냐면 210도가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25도가 되어질 거고 얘는 240도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이쪽에다 한번 찍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Y축 대칭을 해서 여기다가 찍어내게 되고 얘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여기다 찍어내게 되고 그죠? Y축 대칭을 해서 여기다가 찍어내게 되고 그 다음 얘를 갖다가 Y축 대칭해서 여기다 찍어냈을 경우에 이때 나오는 얘네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요 각은 몇 도가 되냐면 300도가 되어질 거예요. 자, 얘 각은 315도가 될 테고요. 요 각은 330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잘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곰곰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미치겠네. 진짜 저게 안 없어진단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30도에 대한 X좌표가 있습니다. 그죠? 30도에 대한 X좌표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30도에 대한 X좌표는 30도에 대한 X좌표야. 코사인이라 쓰고 30이라 읽겠다. 그러면 코사인 몇이 되는 거야? 30도. 그게 가로가 됩니다. 코사인 가로 30도의 가로 그죠? 30도의 세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값을 알죠? 그죠? 이거 외운 값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얘가 됩니다. 45도에 대한 가로, 세로 그죠? 똑같아요. 45도에 대한 가로나 45도에 대한 세로나 같다입니다. 그쵸? 가로, 세로는 똑같습니다. 그치? 그게 얼마로 똑같냐면 2분의 루트 2로 똑같죠. 그죠? 이 값들 외웠으니까, 그치? 얘네는 둘 다 2분의 루트 2로 같았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었던 것이고 얘는 2분의 1이었던 것이니까. 자, 이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얘가 여기 찍혀 나올 거예요. 60도를 여기다 딱 찍게 되면 가로, 세로입니다. 60도에 대한 가로, 코사인 60, 60도에 대한 세로, 사인 60입니다. 사인이라 쓰고 세로라 읽겠다. 코사인이라 쓰고 가로라 읽겠다. 사인이라 쓰고 y좌표라 읽겠다. 코사인이라 쓰고 x좌표라 읽겠다. 따라서 60도에 대한 가로. 자, 그러면 그것은 60도에 대한 가로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60도에 대한 세로가 됩니다. 60도에 대한 가로는 우리가 외운 값이 2분의 1이고요. 세로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즉 여기가 몇 분의 몇이냐면 2분의 1입니다.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값이라는 게 2분의 1 하고요. 값이 2분의 1 아니면 2분의 루트 2 아니면 2분의 루트 3만 존재해요. 오로지 얘네만 존재합니다. 이상하게 나오는 값이 없고 딱 요 세수 중에 하나인 거야, 결국은. 세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런데 봤더니 짧게 형성된 게 2분의 1이고 길게 형성된 게 2분의 루트 3이야. 길게 형성된 게 2분의 루트 3이고 짧게 형성된 게 2분의 1입니다. 얘네는 제외할게요. 이건 다 2분의 루트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120도잖아. 자, 120도예요. 120도에 세로. 자, 오늘은 진도를 많이 할 건 아니에요.
요거 완벽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집중해서 보세요. 적지 마시고 이따가 요거 저기 하고서 시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20도에 대한 가로입니다. 얘가 짧고요, 길어요. 짧으면 2분의 1, 길면 2분의 루트 3이야. 자, 다시 짧으면 2분의 1, 길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그러면 120도에 대한 코사인은 값이 몇 분의 몇이라고? 2분의 1. 120도에 대한 가로 2분의 1. 근데 2, 4분면이니까 다시 2, 4분면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자, 다시 120도에 대한 세로는 길죠. 기니까 2분의 루트 3. 120도에 대한 그죠? 2, 4분면의 y좌표. 당연히 플러스 2, 4분면의 y좌표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135도 제외하고요. 150도입니다. 이렇게 잡혀 있으면 150도에 대한 가로 깁니다. 오케이. 150도에 대한 가로는 깁니다. 2분의 루트 3. 2, 4분면의 코사인, x좌표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150도에 대한 세로입니다. 그거는 짧으니까 2분의 1. 그리고 2, 4분면의 y좌표는 당연히 플러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210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10도의 가로입니다. 210도의 세로입니다. 자, 210도의 가로입니다. 210도의 가로가 되겠죠. 얘는 2분의 루트 3. 3, 4분면의 x좌표 마이너스. 그렇죠. 자, 210도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러면 얘는 2, 4분면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세로니까 짧아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240도에 대한 걸 해볼게요. 240도에 대한 가로. 240도에 대한 가로. 그럼 240도에 대한 가로는 2분의 1이고요. 240도에 대한 그렇죠. 세로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요. 3, 4분면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3, 4분면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30도에 대한 가로입니다. 330도에 대한 가로입니다. 자, 330도에 대한 가로입니다. 자, 깁니다. 기니까 2분의 루트 3, 4, 4분면의 x좌표니까 플러스 330도에 대한 세로입니다. 짧죠? 짧으니까 2분의 1, 4, 4분면의 y좌표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0도에 대한 가로입니다. 300도에 대한 가로는 짧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고 4, 4분면의 x좌표니까 플러스 300도에 대한 사인입니다. 300도에 대한 사인은 기니까 2분의 루트 3, 4, 4분면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5도 단위로 떨어지는 거는 5도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따로 그냥 외워 두셔도 돼요. 다 2분의 어차피 다 값이 2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4분면당 각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똑같이 지금의 계산 과정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인 210도 하면 바로 계산이 나와야 돼요. 사인 210도 하면 그림상에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 그림이. 아시겠습니까? 네. 자, 잠깐 요거 암기하고 친해지고 이 친구랑 친해지고 암기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꾸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수업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 많이 할 거 아니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 특수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 다음 여기에도 축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뭐지? 왜 이러지? 네. 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래서 y축이 여기 이제 있고 x축이 저기 있는데 얘네들이 지나갔다라고 해보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점을 하나 잡아 놓고요. 얘를 갖다가 요게 나타내는 동경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세타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랬을 때 요 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요 점은 코사인의 세타 컴마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또 동경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동경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네. 자, 이번에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왜 이래? 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요 이동되어진 점이 있겠죠.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대칭 이동이란 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되냐면 요 각이 세타만큼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 점은 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y의 좌표가 바뀔 거예요. 컴마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니? 그죠? 지금 요 점을 이동해서 쓴 거고 요 점을 이동해서 쓴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제 이 점을 갖다가 저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점이 생기겠죠. 여기랑은 x축 대칭 관계가 되겠고 여기에서의 이 점에 대한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마이너스 세타가 아니라 플러스 세타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쟤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 컴마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가 되어집니다. 점을 이동한 걸 쓴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점을 이동한 걸 쓴 거야. 자, 이제 각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요 각은 얼마가 되냐면 요 각은 18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맞죠? 180에 세타만큼 빠졌으니까 18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이제 각의 입장에서 요 각으로 다 작성을 해볼게요. 요 각의 입장에서 요 점을 써볼 거야. 그러면은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의 180 마이너스 세타 컴마 사인의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각은 180 플러스 세타입니다. 그쵸? 네. 요 각은 180도 플러스 세타입니다. 자, 180도 플러스 세타입니다. 얘는. 그지? 그럼 얘는 180도 플러스 세타에 대한 x좌표, y좌표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의 180도 플러스 세타 하게 되면 얘가 x좌표, 180도 플러스 세타에 대한 x좌표,
자, 사인은 y좌표니까 180도 플러스 세타에 대한 y좌표. 이렇게 써지도록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인데요. 요 친구는 얘가 36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쵸? 360 마이너스 세타. 즉, 여기는, 자, 요 각입니다. 요 각이 360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죠? 그것에 대한 x좌표, y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360도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x좌표, 그 다음에 360도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y좌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도 참이고요. 똑같이 이 점을 표현한 거잖아, 그치? 똑같이 이 점을 표현한 거야. 얘도 참이 되고요. 똑같이 이 점을 표현했죠? 얘도 참입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얘를 대칭이동해서 만들어진 너를 대칭이동해서 만들어진 너를 대칭이동해서 만들어진 너도 참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네 가지와 저것들도 다 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게 되냐면 코사인의 180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180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180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고요. 사인의 180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다시 코사인의 360도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의 세타와 같아지겠고요. 사인의 360도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와 같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파이를 몇 도라고 하기로 했냐면 180도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쵸? 자, 파이를 몇 도라고 하기로 했어? 180도라고 하기로 했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성립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180을 파이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80을 파이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즉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2파이 마이너스 세타, 360은 당연히 2파이가 되어지겠죠. 됐니?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 자, 일단은 파이, 2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쟤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요. 파이랑 2파이입니다. 그래서 쟤네들 통째로 불러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정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정수 파이. 그래서 정수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코사인, 그 다음에 똑같이 정수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세타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얘는 그대로 뭐가 되냐면 코사인, 얘는 그대로 뭐가 되냐면 사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 얘가 존재하는 사분면의 x좌표의 부호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는. 자, 다시 얘가 존재하는 사분면의 y좌표에 뭐를 써주시게 되냐면 부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거기가 플러스면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수 파이 꼴은 코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사인은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세타는 그냥 세타로 옵니다. 플러스 세타가 돼 있든 마이너스 세타가 돼 있든 그냥 세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부호는 애시당초에 주어진 저 각이 존재하는 사분면에 x좌표의 부호, y좌표의 부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됐습니까?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부터 볼게요. 18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정수파이죠?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으로 왔어요. 얘가 2, 4분면의 x좌표죠.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다시 정수파이죠. 사인은 사인으로 그냥 왔어요. 그 다음 2, 4분면의 y좌표죠.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인 겁니다. 다시 정수파이죠. 코사인, 코사인으로 왔어요. 3, 4분면의 x좌표죠.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정수파이죠. 사인, 사인으로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3, 4분면의 y좌표니까 부호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정수파이죠. 코사인, 코사인 그대로 왔죠. 4, 4분면의 x좌표니까 플러스입니다. 정수파이죠. 사인, 사인 그대로 왔죠. 4, 4분면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서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변환하는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변환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정수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이 될 거야, 이게. 아마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할 건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이미 어떤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 각을 코사인의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코사인의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y는 x라는 선이 하나가 지나갈 거예요.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해보자.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얘를 요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찍히겠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됐으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쵸?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이 점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점에다가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찍힌 점은 자, y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얘를 갖다가 밑으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x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다시 이쪽에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컴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이렇게 긋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어줬어요.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안 했네. 이렇게 긋게 되면 자, 요 선에 대해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요만큼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죠? 네. 자, 여기까지가 됐고, 요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파란 색깔로 이만큼이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쵸? 네. 여기는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얘가 요만큼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요만큼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대칭 이동이 되었으니까 여기 됐죠? 그럼 얘가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대칭 이동의 입장에서 작성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이 아니라 각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볼게. 자, 이 각은 몇 도냐면 90 플러스 세타지. 이 각은 90 플러스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코사인의 90 플러스 세타, 사인의 90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 점을 쓴 거예요. 다시 얘는요. 이만큼이 270도에서 마이너스 세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이 27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따라서 얘는 코사인의 270 마이너스 세타, 사인의 270 마이너스 세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70 플러스 세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는 코사인의 270도 플러스 세타, 사인의 270도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친구도 각의 입장에서 작성을 하면 다 맞는 말이고요. 얘도 대칭 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코사인의 90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의 90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의 270도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사인의 270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의 270도 플러스 세타는 사인의 세타가 되겠고요. 사인의 270도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호도법으로 다시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60분법, 호도법 다 아셔야 돼요. 둘 다 표현.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90을 2분의 파이라고 부릅니다. 90을 2분의 파이라고 부릅니다. 너를 2분의 3파이라고 부르고요. 너도 2분의 3파이라고 불러지겠죠. 너도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270은 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 안 했다. 요 점도 그렇게 작성해 볼 수 있겠지. 이 각은 90-세타지, 그지? 맞니?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의 90-세타, 사인의
90-세타라고 작성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코사인의 90-세타는 사인의 세타가 되고요. 사인의 90-세타는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라는 모습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쪽도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고,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의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게 정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머시기 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요런 꼬라지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얘기라고, 요런 각들에 대해서. 그래서 너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으로 바뀝니다. 너라는 각에 대한 사인은 반드시 뭘로 바뀝니다?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뒤에는 플러스 세타가 됐든 마이너스 세타가 됐든 맨날 여기는 그냥 세타가 옵니다. 그리고 네가 존재하는 사분면의 x좌표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네가 존재하는 사분면의 y좌표의 부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2분의 머시기 파이, 오케이. 코사인, 사인은 교환이 이루어져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정수 파이는 안 바뀌어요. 2분의 몇 파이는 바뀌어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1, 4분면의 x좌표입니다. 플러스입니다. 2분의 머시기 파이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1, 4분면의 y좌표니까 플러스입니다. 다시 2분의 머시기 파이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2, 4분면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입니다. 2분의 머시기 파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2, 4분면의 y좌표니까 플러스입니다. 2분의 몇 파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3, 4분면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었고요. 3, 4분면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사인 코사인 바뀌었고요. 4, 4분면의 x좌표니까 플러스입니다. 사인 코사인 바뀌었고요. 4, 4분면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됐니? 그치?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거 이제 일족해 볼 거야. 90 곱하기 짝수지. 90 곱하기 짝수지. 90 곱하기 짝수지. 90 곱하기 짝수예요. 물론 이거 호도법으로 나와 있는 거 다 파이로 고쳐도 돼. 사실 저 왼쪽에 있는 것만 다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시겠어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야. 90 곱하기 짝수야. 그러면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계속 그냥 그대로 와요. 90 곱하기 짝수들은. 오케이요? 자, 여기는 90 곱하기 홀수지. 90 곱하기 홀수지. 90 곱하기 홀수들은 다 바뀌어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런 다음에 4분면에 대한 x좌표, y좌표를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각 변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뭐 원리가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암기를 할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몇 번 반복해서 보통 가르쳐 보면 2학년 처음 넘어올 때 요거 이제 진행을 하면요, 아이들이 잘 못 외우는 경우도 있고 안 외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제가 본 그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그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죠? 비교적 성실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네,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요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축에 대한 얘기인데 참고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정수파이 2분의 몇 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했니? 정수파이랑 2분의 몇 파이 했니? 지난 수업 때? 안 했니? 자, 그럼 볼게요. 여기는 0이죠. 여기는 파이죠. 자, 여기는 2분의 파이죠. 자, 여기는 2분의 3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파이냐면 2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5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7파이가 됩니다. 다시 여기는 4파이죠. 계속 도는 거야. 오케이? 두 바퀴 돌면 4파이잖아. 그지?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4파이잖아. 그지? 4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9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5파이가 되고요. 계속 도는 거야. 그럼 여기는 2분의 11파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이름들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라인에 공통점이 있어. 여기 라인의 공통점. 다 정수파이죠. 그죠? 파이가. 이게 정수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다 2분의 몇 파이 맞아, 안 맞아? 맞죠. 요 라인의 공통점은 전부 다 2분의 몇 파이란 얘기죠. 여기가 2분의 몇 파이. 오케이? 자, 그 중에서도 좀 특별히 이쪽은 무슨 파이? 홀수 파이. 이쪽은 무슨 파이? 짝수 파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하실 때 어떤 거 안 헷갈리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한참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 뭐 하나 할 때 막 엄청 오래 걸리는 거라. 그러면은 좀 곤란하다. 이제 문제를 할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꼭 잘 암기를 해 두시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지? 네, 그래서 짝수 파이, 홀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몇 파이, 뭐 이런 것들 다 암기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어떤 거냐면 이제 공식들, 기본 공식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암기할 거를 다 받아가시고서 다음 시간까지는 암기를 꼭 해오셔야 돼요. 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할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 사인 제곱의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됩니다. 그죠? 네. 뭐 이거는 1학년 때 하지 않았어도, 중학교 때 안 했어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 공식이니까. 그래서 안 했었다, 모르겠다 해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 자, 얘는 그러면 사인 제곱의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세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자, 이제 양변을 코사인 제곱 x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변을 코사인 제곱 x로 나눌 거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인 거잖아. 맞나요?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우린 탄젠트 세타라고 부르지. 그지? 그러니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탄젠트 제곱의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로 바꿨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요건 유도 과정이고 얘가 외워져야 되는 식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볼 거야.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제곱의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되겠죠. 얘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얘는 자 다시 얘를 보시게 되면 얘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가 되겠네. 그지? 맞니? 그지? 탄젠트의 역수지. 탄젠트 거꾸로 된 거잖아. 그지? 그럼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이 제곱을 해주게 되면 탄젠트 제곱의 세타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됐나요? 네. 얘가 누가 된다? 사인 제곱의 세타 분의 몇이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암기가 필요하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됩니까? 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외워야 되는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공식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 볼 겁니다. 그럼 너를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입니다.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1 플러스 2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얘를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됩니다. 그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얘 제곱한 게 얘고요. 얘 제곱한 게 얘가 됩니다. 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공식들이야. 알겠습니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자,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 이거 실제로 가운데 전개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이거 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를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활하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실제로 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너의 값을 알 수는 없지만 너를 제곱한 건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도록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은 원리를 아는 것보다 결과물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공식은. 그렇죠? 적어도. 맞습니까?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탄생 배경도 중요하기는 할 거야. 분명 유도 과정도. 그죠?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서술형에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 유도가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식에 대한 증명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서술형 문제를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식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니? 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에 자 집중력 있게 봅니다. 9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90 곱하기 홀수잖아. 그지? 코사인은 뭘로 바뀌냐면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세타가 와.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 1사분면의 x좌표야. 그럼 당연히 그냥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다시 사인의 90 마이너스 세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90 곱하기 홀수잖아. 그럼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고 세타가 와.
그리고 1, 4분면의 X좌표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자, 결국은 코사인 90-세타랑 사인 세타가 같다는 얘기고 사인의 90-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관찰되는 사실은 너랑 너랑의 각의 합이 90도죠. 너랑 너랑의 각의 합이 몇 도인 거야? 90도인 거지. 즉 각의 합이 90도인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어떻다? 서로 같다. 오케이? 자, 사인의 20도는 누구랑 같다? 코사인의 누구? 70도와 같다. 그렇지. 이런 결론까지 나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각의 합이 90도인 사인 코사인의 값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다시 사인 1도는 누구랑 똑같겠어요? 코사인의 몇 도랑? 89도랑 똑같다.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강제하니까 이 사실에 대한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외울 건데요. 외워두실 게 하나 필요해요. 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의 베타가 있고요. 코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베타가 있고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만약에 몇 도다? 90도다 라고 한다면 지금 좌측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몇이 되냐면 1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일 때? 90일 때 이 값도 몇이 되고 1이 되고 얘도 1이 되고 얘도 몇이 된다? 1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왜냐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관련한 문제, 이런 성질들이 다 사용되는 문제들이 시험에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도 얼마다? 1이다. 너도 얼마다? 1이다. 너도 1이다. 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라는 전제하에 90도라는 전제하에 그럴 때 저 값들은 전부 다 몇을 만족한다? 1을 만족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반드시 다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